서양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해도 날씨가 우중충해서 한번 화장을 해봤습니다.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무슨 좋은 영화를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영화는 본지 조금 됐는데, 이니쉐린의 벤시라는 영화고요. 영국 이니셜이 감독, 벤시. 네, 이게 영국 어렵네요. 음, 감독의 영화고, 뭐, 정보에 의하면 영국의 세익스피어, 그러니까 이제 현대의 세익스피어라고 불리우는 아주 극작가로 유명했던 사람의 이제 영화 작품이고, 어, 박사님도 보셨다고 한 쓰리 빌보드로 아카데미 이 상을 예, 몇 년 전에 휩쓸었던 그런 감독이죠. 예, 그리고 이 영화는 볼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보고 나서 이상하게 굉장히 오래 생각이 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박사님께 제안했습니다. 또 좋은 영화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영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왜 제목이 이러한지, 무슨 네네. 뜻인지, 그리고 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시켜 음. 주시겠어요? 아일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아일랜드 내전이 한창이던 그 약간 그게 몇 년이죠? 23년이라고 나와 있네요. 제가 방금 1923년. 네. 네, 23년이 배경이고, 아일랜드에 있는 외딴 섬, 아주 작은 섬, 그 섬 이름이 이제 이니쉐린이라고 하고요. 가상의 섬이라고 하죠. 이니쉐린에서 일어나는 이제 두 친구의 이야기인데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아주 절친의 이야기이고 한 친구가 한 친구에게 갑작스럽게 절교를 선언하죠. 오늘부터는 너랑 이야기 안 하겠다. 그 선언을 하면서 빚어지는 이제 이야기. 아주 짧게 얘기하면 그런데 아까 제가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영화의 그 내용도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도 흘러가지만 아까 왜 제가 첫 번째 처음 소개하면서 이 감독이 이제 극작가, 뛰어난 극작가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이 되는 한 친구가 절교를 선언하다라는 이 한 줄의 이 문장이 영화 한 편을 이렇게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이게 그 감흥이 오래 기억에 남을 수도 있다라는 그 이야기 만듦에 저는 계속 감탄이 좀 들었어요. 그 점이 강력 굉장히 저는 작가의 놀라웠고, 시. 하는, 어떤 소재이자 주제가 이런 파장력과 여운과 또 그 영화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는가, 어디를 배경으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건에 같이 휘말리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잖아요. 아주 간단한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절교하는 그 이야기에서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게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신비로웠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소개하자 치면 정말 한 줄밖에 할 말이 없는 한 친구가 한 친구에게 절교를 선언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주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외딴 섬의 예, 하늘, 땅, 풀, 바람,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다시 봤더니 동물들까지, 그 조이였나요? 친구가 키우는 개까지, 저는 이렇게, 자연의 삼라만상이 하나가 돼서, 예. 그 주제는 너무 간단한데, 이게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친구가 이제 너 그만 볼래? 라고 하는 그 간단한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이 대자연과 동물과 사람과 어떻게 이렇게 다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을까 하는 저는 이 이야기 작법에 정말 감탄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풍경 말씀하셨는데 그 풍경을 보면서 제주도를 떠올렸거든요. 그 모자이크 같은 조각이불 같은 밭 그리고 그 밭에 전부 백회라고 하나요? 돌무더기로 가장자리를 경계를 세워놓고 네네. 거기도 돌이 많은지 그러면서 이게 1923년도 얘기라고 딱 100년 전 얘기라 그때 농부들 뭐 마을 사람들 음, 몇 명 안 살잖아요. 그 네. 얘기 제주도도 옛날에 이랬을까? 근데 음, 지금은 그래서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이니션이라는 게 가상의 섬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찾아보니까 그 아마 이 작가 자체가 그 동네 출신인 걸로 나와 아, 있어요. 그래요? 고향 비슷하게 해서 거기 음, 섬에 군 섬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속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들이 그 섬들 뭐 이런 게 우리나라도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풍경 그 그래서 요새 같으면은 이니셜인 스테이 이래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전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읽었던 김동리 작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좀 아까 다시 찾아봤거든요. 황토기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네. 어, 하고 김승옥 약간 무진기행 그걸 이렇게 네네네. 쳐진 것 같다. 그 풍경 같은 건 그 느낌이 그렇고 안개도 가끔 끼고 뭐 이러는 거. 근데 황토기의 경우는 거기 나오는 두 주인공이 농부인지 뭐 역사 한 사람이 역사고 천하장사고 그 둘이서 이렇게 죽어라고 싸워요. 아, 아, 그래서 제가 그걸 고등학교 때 읽었나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너무 끔찍하게 싸워요. 막 물어 아, 피가 나도록 싸우는데 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이유로 싸우는지. 그, 그, 음, 그 폭력. 음, 그래서 어느 평론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남성들의 폭력, 나- 음, 내재해 있는 폭력. 그 주인공 중에 하나 그 굉장히 단순한 성격의 소유자. 음. 그 이름이 파드릭인가요? 그 콜린 페럴이 분한 네네네. 그 음. 하울이. 음, 파드릭. 그 사람 뭐 딱 그 사람하고 풍경하고 음, 그 사람은 그 잔잔한 밭이죠. 음. 밭, 조각이불 같은 밭 풍경과 어울리는 것 같고, 캄이라고 그러나요? 캄? 그 친구, 음악가잖아요. 네네. 예, 음악가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싶어 하면서 그 바다를 바라볼 때 바람도 불고 굉장히 험하잖아요. 네. 그거랑 좀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좀 풍경하고 연계시켜서 그래서 만약에 그 컬린 페럴 그 단순한 농부 이 사람이 거기 딱 그 풍경과 그냥 딱 거기 녹아 음, 들어가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노이 동생이 너 외롭지 않냐 그랬더니 도대체 사람들도 뭐 이렇게 외롭다고 난리들 치는지 모르겠어. 이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이 사람만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 지금까지 그 삶이 그대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이 음, 그냥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음,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그 문장 하나 나 너랑 친구 안 할래. 음. 그래서 이 잔잔한 농부 내면에 숨어져 있던 어떤 말도 못하는 에너지, 폭력에 대한 에너지 그런 것들이 특히 그 제니의 죽음으로 해서 폭발하듯이 음. 나타나면서 클라이맥스로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 재밌었던 게 제니를 어쩔 수 없이 자기 때문에 제니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클럽이 그 절교를 선언한 친구가 너무 미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들이 그 동물을 그 여동생은 이제 제니가 막 방 안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제니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지만 파우릭은 제니를 거의 가족 혹은 친구로 그렇지. 여기고
다시 보면은 첫 장면부터 제니가 계속 따라다녀요. 얘랑 제니랑 계속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도 제니가 자기 때문에 죽었다,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로 굉장히 미안해하고, 기꺼이 그의 복수를 당해주죠. 당해주고, 또 얘는 얘대로 너한테 원한이 있지, 네 걔한테는 원한이 없으니까, 자기가 불을 지르는 복수하는 동안에 걔는 또 자기가 데리고 가서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맨 나 마지막에도 너무 내 걔 힘들어했어. 돌봐줘서 고마워 그러는 걸로 보고, 이 사람들한테 거기 동물들이란, 진짜 걔도 왜 되게 불안해하잖아요. 이쪽 집에서 데리고 갔을 때 자기 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까 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되게 따스하게 여겨지고, 풍경뿐만 아니라 여기는 동물까지도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네. 생각이 들었고, 아까 왜 그렇죠. 몇 명 안 사는 마을이다 보니까 이 몇 명 안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이 두 사람의 사건에 개입하잖아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만히만 내비두면 될 텐데, 한마디씩 하고, 저기 슈퍼 아줌마도, 마트 아줌마도 그러고, 술집 아저씨며, 술집 아저씨 옆에서 자주 들르는 동네 사람이며, 모두 다 한마디, 오히려 제일 이성적인 사람이 여동생인데, 여동생 외에는 전부 이 심심한 마을에 무슨 일이 없나, 사건이 없나, 요만한 거 하나 터지면 신부님까지도, 신부님까지도 전부 마을 이 둘이서 절교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씩 거들고, 동네 바보도 그러고, 저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막 일들이 커지는 것도 너무 웃겼어요. 그 마을이라는 곳 그런 얘기를 자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작은 농촌 마을 그런 데서 살기가 왜 힘든지 음. 왜 힘든지 그냥 저기 제니하고 걔는 이름이 없었죠. 그냥 훈트였던 것 같은데 아, 걔 네네. 음, 이름이 없었던 것 같아. 잘생긴 개였던 것 같은데 제니 너무 귀엽잖아요. 음, 그 동물하고 그 따뜻하게 살던 그 사람이 그쵸. 음, 그 어떻게 불을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내일 그것도 무시해. 성스러운 주일에 예배 본 뒤에 2시에 불을 무시해. 지르 그것도 정확하게 가서 불을 지르고 그 안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 집주인이 불이 났는데도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글쎄 서 박사님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가 다 귀찮다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제 생각에 어, 거울일 수도 있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내가 제니를 간접적으로 죽였으니까 죽어도 싸다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건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죽음에 대한 이끌림 이런 것이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꾸 죽음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늙었잖아요. 저도 아주 근원적으로, 이거 혹시 영화 안 보신 분이 들으시면 이제 궁금해 할 텐데, 이제 절교를 선언하고 말을 안 하겠다 그러는데 파울릭이 계속 말을 걸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니? 오늘이 만우절이라서 그러니 또 뭐 계속 이제 내가 뭘 고치면 되겠니? 뭐 계속 말을 거니까 클롬이 이제 이유를 설명하죠. 내가 왜 말을 안 하려고 하는지를. 난 네가 너무 너랑 시시껍절한 얘기로 시간을 보내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기가 싫다. 이제 하루하루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작곡이고, 너랑 이제 더 이상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매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울릭은 그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럼 잠깐 그냥 좀 시간을 갖게 내비두면 될 텐데, 이 사람 본성은 원래 따스한 사람이고, 워낙 이 친구가 왜 막 폭력을 당했을 때도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은 그렇게 내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진짜 자기 내면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뿐인 것 같은데, 계속 말을 걸잖아요. 왜 답답해 죽겠는 거지, 파울릭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참다 참다 클럽이 한 번만 더 말을 걸면 내 손가락을 잘라서 네
너네 집 방문에, 너네 집 문에 던지겠다. 그랬는데도 또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서 결국 손가락을 잘라서 던지죠. 나중엔 더 자르죠. 그러는데도 자꾸 말을 거니까. 그래서 좀 이제 그 한번도 손가락 말씀을 때문에 제니가 죽게 그것 때문에 되고, 너무 손가락을 이제 삼키다가 제니가 죽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다시 또 복수하고, 막 이러는 그 파국으로 치닫는 얘기인데, 저는 아주 근원적으로는 저도 처음 볼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손가락까지 자를 일이었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 클롭이라는 친구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고, 이 파울릭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죽음을 생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예. 10년 정도 생각하잖아요. 이제 10년 정도밖에 못 살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주 근원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조용히 생각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너무 다정하기 짝이 없는 이 친구는 계속 내버려 두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클럽이 왜 저러나,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갔고, 그냥, 왜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보고 왜 오래 기억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게 영원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종료가 되는데, 그 방식에는 이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 데는 혹은 끊어지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천천히 이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방법도 있고, 이 탁 끊어야 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 이 동네 분위기로 봐서는 천천히 멀어지기 어려운 분위기인 거죠. 매일 만나야만 하고, 그들은 늘 2시에 펍에 가서 맥주를 마시던 사람이었고, 하루만 안 가도 되게 이상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 멀어지는 방식을 그렇게 택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좀 이해가 됐고, 그 맞- 다음부터는 이 극단적인 어떤 방식과 이런 거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 혹은 예. 사람의 관계의 끊어짐, 방식.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했나? 나는 나 주변 사람하고는 어떻게들 헤어졌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확장되더라고요. 이 극단적인 이 감독의 약간 극약 처방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이 계속 오래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한 죽음이라던가 죽기 전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나중에는 나중 맨 끝에가 어떻게 됐는지 영화는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둘이 그래서 어떻게 됐지? 기억이 잘 안 났는데, 다시 박사님하고 이 영화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서 어, 한 번 더 봤더니, 그러니까 처음에 봤을 때 한 번 더 봐서 2번을 봤는데도 결말이 사실 완전히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아, 저런 결말이요. 그러니까 결말이 별로 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안 없으니까 났다는 건. 열려 있으니까 기억에 안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결말이 별로 없죠. 그냥 둘이 그러고 마는데 결말이 그리고 없죠. 나타나는 그 노파 있잖아요. 미스 네네네. 벤시라고 불리우는. 미세스 맥코믹 그 벤시라는 게 뜻이 있죠. 벤시가 죽음의 정령이라고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네. 영화 내에서도, 자기가 자기가 쓰는 그 곡 이름을 이니셜인의 벤시라고 지어야겠다 그랬더니 뭐, 죽음의 정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아마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음악이 네, 그렇게 나왔나 보죠. 네네. 저는 찾아봤어요. 그래서 벤쉬가 뭔가 그랬더니 죽음의 정령과 할머니 같아요. 그 할머니가 네네. 그 할머니가 계속 예언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 따라가고 죽음이 있는 곳에 가 음, 있고 음. 그 할머니가 바라보죠. 위에서 언덕에서 두 사람을 내려다보는 의자에 앉아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내려다보는 걸로 끝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벤시 그런 거 보니까 약간 그래서 이렇게 좀 전설 같은 느낌도 음.
않을까 하는 그 음, 생각이 들고, 이제 그게 이제 김동리 황토기와 제 경우에는 연계된 네. 것이었는데, 어떤 두 사람의 전설, 서로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예술가고 한 사람은 아주 단순한 농부고. 그러니까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평했더라고요. 그 콜린 페럴은 레몬을 하나 손에 쥐어주면 그걸 가지고 리모네이드를 만들 생각은 죽어도 못하고 그냥 그걸 그냥 씹어먹을 그런 단순한 사람이다. 음, 그러니까 생각조차를 못하는, 그러니까 음,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거죠. 늘 네. 2시에 같이 팝에 가서 맥주 마시고 하던 그 일상, 음,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것, 이런 것 감당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두 사람 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그 폭력이 계속 커지는 거. 그 네. 폭력을 예, 왜 음, 손가락을 꼭 잘라야 했을까? 음,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어서 잘랐을까? 음, 지금 음, 얼핏 드는 생각인데 그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고 싶어 하잖아요. 불후의 명곡인지 뭐 하여튼 마지막으로 진짜 작곡을 좋은 음악을 작곡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이 작곡하는 음악이면 모차르트도 아니고 포크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음. 그게 음악을 완성하기는 했지만 자기한테 완전히 흡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을 완성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전 자꾸 좀 궁금하더라고. 왜 하필이면 손가락을 잘랐을까? 저는 그거는 저번에도 살짝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클럽은, 음악을 하기, 너랑 그 시시껍절한 대화를 하느니, 작곡을 죽을 때까지 좋은 곡을 작곡하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진짜 그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정말 점점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왜 이 일이 시작됐는지 서로 까먹어 버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마지막에 그 다 자를 때는, 진짜 짜증나잖아요. 이 하울이, 그 순간은, 내 지금 정확히 뭔지는 기억 안 나지만, 아, 이제 그만하지. 그럴 때 가서 정말 또 마지막 한 방을 또 남기잖아요. 그럴 때, 어찌 보면은, 그 아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왜 싸우는지 모르면서 왜 이제 나중에는 감정이 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처음에는 이 일 때문에 싸웠는데 나중에는 그냥 왜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냥 커져 버리는 거. 그래서 어쩌면 감독이 그냥 이 사람은 음악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는 데는 그맨 처음에 협박은 나한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를 자를 정도로 나는 너랑 얘기 안 할래. 사실 그 정도였을 거예요. 내가 손가락을 뭐 다른 데 자른다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있으니까 손가락은 이 바이올린을 키려면 꼭 필요하니까 내가 손가락을 잘라서 너한테 던지겠다라고 선언할 때는 그 정도로 나는 너랑 말 안 하겠다 정도의 겁을 주는 거였을 텐데 자꾸 귀찮게 구니까 이제 하나 정도는 잘랐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걷잡을 수가 없어져 버리는 아주 극한의 그거를 그냥 던져버린 것 같고, 이 감독의 예전 작품들을 보면, 특히 킬러들의 수다도 그렇고, 되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네, 뭐, 말도 안 논리적이지가 않죠. 막 이 감정에 되게 휩싸이고, 사람들이. 하나 사람들이 전설 같 감정에 막 휩싸여. 그리고 그 쓰리빌보드는 조금 이 영화보다는 덜 멍청하긴 한데 멍청한 사람들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 쓰리빌보드에도 거기도 좀 멍청한 경찰 하나가 등장하잖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이 여자랑 이제 같이 길을 떠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감독이 늘 쓰는 방식이 어떤 논리적인 다 이해가 가능한 어떤 전개라기보다는 아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소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메시지를 전달해버리는. 그래서 손가락을 정말 5개를 다 자른 장면은 너무나 끔찍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인간이 저렇게까지 싫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역할은 충분했죠. 박사님으로 하여금 며칠을 계속 그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멘붕이 만들고. 고 영화도 실제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끔찍하잖아요. 거기다가 제니가 네, 그 손가락 먹다가 아 너무 지금 막 그 장면은 막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필요했겠죠. 그런 장면이 그런 극한 장면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절망적인 그 섬이고 또 한쪽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제대로 음악은 작곡이 안 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 죽을 날은 가까워오고 어떤 그런 절망감 그런 것들이 강하지 않았나.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는 둘이 또 이렇게 둘이 서로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늘 있는 것 같아요. 늘 네, 있는데 헤어져야 한다.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는 박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얘기한 시시껍질한 얘기 제니에 대해서 그러니까 낙인가요? 그 귀여운 낙이에 대해서 2시간씩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걸 내가 들을 시간이 없다. 나귀의 음. 배설물 가지고 2시간을 얘기했다랬잖아요. 그랬더니 또 그걸 정정해줘요. 그게 아니라 뭐 그때 그 똥에 섞인 플립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또 그러니까 얘는 핵심을 몰라. 계속 네가 그런 주제로 얘기한 게 싫다였는데 그것도 그게 정정해줘 얘는. 엄청 중요한 얘기겠죠. 제니를 너무 사랑하고 그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누이가 떠난다며. 누이가 육지로 떠나서 이제 누이는 책도 많이 읽고 도서관 사서가 돼서 응, 떠나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보낸 편지가 참 저는 응, 절절하더라고요. 응, 편지를 자기도 쓰고 나서 잠을 자는데 응. 소 뭐 다 말 다 방에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자잖아요. 네네네. 동물들은 여동생도 그리고 없겠다.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누이의 빈 침대 쪽을 바라보는 장면 응, 응, 이게 너무너무 슬펐어요. 저는 굉장히 본인은 슬픈지 모르지만 보는 사람을 너무 슬프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응,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엔 사실 그 난방 문제 이런 걸로 가축들하고 같은 공간에서 저출을 하긴 했다고 해요. 따뜻하니까. 그래서 더 가축들이 귀한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그 저 감독 작가가 엄청나게 특이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이 생각하지 응, 못하는 어떤 세계에서 자기 상상이 막 전개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킬러들의 수다는 제게는 동화고 한편의 동화가 귀, 응, 귀엽고 이거는 자꾸 전설 느낌이 드는데 아마 이게 아일랜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일랜드는 켈트족들이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켈트족들의 후예들이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매우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독특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게 궁금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걸쭉하게 그 섬에 사투리를 썼을 텐데 그 원본 우리도 제주도 영화 하면 제주도 사투리는 막 하고 보통 사람들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거 못 알아듣는 게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응, 근데 응. 배우들이 전부 아일랜드 사람들이었던 네, 걸로 기억했어요. 네, 네. 아일랜드 출신으로. 그래서 진짜 영화가 친했을 것 같아요. 응, 그 오리지널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떤 그 평론가 콜린 페럴의 눈썹 연기에 그쵸. 감동을 받은 어, 눈썹으로 연기 너무 짠하잖아. 너무 짠. 어떻게 눈썹이 그렇게까지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다정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술 먹으면서. 나는 네. 난 다정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다정한 사람이냐고 또 계속 묻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좀 모자라고 눈치도 없고, 그렇지만 자기는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게 자기 음, 무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게 음, 그동안에 잘 먹혔는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잖아요, 글로브. 자기는 다정한 사람은 길이 안 남는다. 그리고 저것도 너무 웃기지 않았어? 난 막 빵 터졌는데 모차르트가 17세기 사람인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랬더니 여동생이
오빠 데리고 가면서 모차르트는 18세기 사람이다. 너 잘난 척하지 마 이거잖아요. 아, 아 그냥. 그러니까 근데 거기 어, 인물이 또 하나 나오잖아요. 도미닉이라고 그 약간 아 동네 도미닉 바보, 동네 바보 바보 경찰. 아 중요한 인물이죠 아주 네네 그것도 전 굉장히 짠했어요. 그 친구 네 이야기도. 맞아요. 어 네, 그래서 그 폭력적인 그렇죠. 아빠한테서 자라는 네, 아이고 그래서 걔야말로 그렇게 정말 동네 바보인데 파우릭이 거의 개급이죠. 파우릭도 바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보는 우리로서는 파우릭이나 걔나 결국 둘이 친구가 되잖아요. 걔한테 그래서 막 어려움을 호소하고 둘이 얘기하고 둘이 친해졌는데 죽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말도 못하게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 폭력이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여기 모티브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 네. 바깥에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어, 그 쓰리 빌보드 보면 거기도 경찰들이 굉장히 네, 폭력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인종차별주의자고, 킬러들의 수단은 아예 폭력배들 이야기고 네, 그래서 네. 음, 그게 우리한테는 먼 얘기긴 하지만 음, 그게 이 영화를 봐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그런 그 폭력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봐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전쟁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지금 네, 이스라엘도 네, 그렇고 우크라이나 네,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꾸 이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러고 싶은데 음, 사실 독일에 살다 보면 나치 얘기 이런 것 때문에 그 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가지고 있는 네, 폭력성이라든가 네, 네.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음, 어디까지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아름답고 잔잔한 그 가서 스테이 하고 싶은 이니셜인 스테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고 싶은 그런 음, 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 뭐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었겠죠. 맞아요. 박사님 말씀대로 진짜 여운이 자꾸 남네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게 어쩌면 그 밖에서 보이는 이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있지만 내전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 안에서도 이 평화로운 마을에서도 내전 못지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면서 친구랑 계속 싸우고 뭐 내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냥 요 안에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 폭력에 또 시달리는 바보 아들이 있고 또 친구들은 둘은 또 왜 싸우는지 모르고 온 동네 사람들은 그 친구들 싸우는 거에 재밌어서 한마디씩 다 거들고 그리고 그 마트 아줌마도 너무 얄밉지 않아요? 그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서 그게 이제 남의 일에 시시콜콜 참견을 하려고 우리 들고 주변에서 흔히 보는 흔히 그쵸 보는 그쵸. 남의 흥변하는 그런 인물들 이렇게 이제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같은데 인물들이 또 꼭 사건을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여기는 없는 말 신부님까지도 참견해가지고 일을 키우잖아요. 불화를 신부님도 신부님도 막 말을 옮기고 아니 왜 고해 성사를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옮기고 그 얘기도 웃기잖아요. 그 클럽이 그 얘기 어디서 들었냐고. 근데 그래 바로 전에 들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결국은 클럽도 거의 마지막에 신부님한테 욕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마지막에 뭐 고해성사하는 든 장면 바보든 폭력적인 사람이든 마트 아줌마든 거기 펍 주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고 참견하고 한마디씩 거들고 그 거드는 말이 또 이 주인공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바보가 한마디 툭 하면 또 그런 것 그래 같아? 그것도 그래 그래서 일을 벌이죠. 그러면서 큰일을 벌이죠. 바보가 한마디 계속 한 그게 것. 벌어져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부님 뭐 그 음. 바보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 또 펍에 가만히 있는데 또 펍 친구가 와서 너 아직도 얘기 안 하니? 막 이러고 뭐 저 사람은 멀리서 왔는데 되게 똑똑한 뮤지션이래. 그래서 기분이 좋은가 봐. 또 막 이러니까 또 바보 같은 즐거워 일을 또 벌이고 아, 참. 그런 게 뭔가 어쩌면 음. 그 아일랜드 내전이나 아니면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단서로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얘기를 하다 예, 보니 더. 다 그거죠. 거기 그 마을에서 뭐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씩 보면 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 그 이태리 그 그게 피에로 뭐 이렇게 갖고 인물들이 또 우리나라 저기 옛날 마당극이요. 음, 가면극 거기 보면 인물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 인물들의 역할 그 그 역할의 그저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사회 안에 어떤 인물들의 포토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 그리고 이 작가 자신이 그런 것들이 너무 지겨워서 음, 섬을 음, 떠나지 않았을까? 그 창의적인 사람들 음, 보통 보면 고향을 다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음, 거의 음. 그런 것들이 사실 참 지겹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데 한편으로는 바로 그런 것이 삶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래서 그 그거가 숲, 모든 게 촉발되는 딱 한 문장이 절교 선언인 거잖아요. 이게 뭐 그렇죠. 대단한 일도 아니야. 뭐 돈을 꺼진 것도 아니고, 뭐 무슨 오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고, 딱 그냥 난 너랑 오늘부터 얘기 안 할래. 이 한마디가 이 영화 전체를 함축하고 파장을 가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놀라웠고, 그 아까 그 도미닉 얘기하셨는데 도미닉과 콜린 파월이 나오는 영화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 두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한 그래요? 편이구나. 네네. 혹시 더, 어, 더 랍스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랍스터요? 더 네, 못 본, 랍스터. 그게 못, 콜린 파월이 나오는데요. 콜린 파월이 나오고 되게 흥미로운 감독이에요. 그 감독도 저도 그 더 랍스터 때문에 알게 됐는데, 어, 정말 충격적인 영화예요. 그 영화도 아주 충격적인 영화인데, 더 랍스터를 보고 그 다음 해인가 그 같은 감독이 킬링 비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킬링 비어에 또 콜린 파월이 나오고 이번에 도미닉으로 나왔던 그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killing 비어에. 아, 이거는 약간 오컬트 영화예요. 킬링도 좀 무서워요. 근데 제가 원래 무서운 영화 잘 못 보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아서 이 영화는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랍스터가 워낙 이상한 영화였기 때문에 한번 면역이 좀 돼가지고 킬링 디어도 끝까지 봤는데 거기서 이 도미닉 연기 굉장히 잘해요. 여기 바보로 나왔던 도미닉. 그래서 진짜 연기를 배우 이름은 모르는데 또 이 정말 배우가 잘했잖아요. 얼마나 너무, 뛰어나길래 바보 연기를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 이 배우의 아주 섬뜩한 모습을 좀 보시려면 킬링 디어 보시면 좋고요. 콜린 예, 그 영화 파월이 이름이 뭐였죠? 그 친구 이름이? 어디요? 지금 저기 바보 역할 한 도미닉. 배우 이름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 킬링 그래요? 디어라고 혹시 킬링 디어라는 게 진짜 제목이 아닌가? 컬린 페럴 나오고요. 세이크릿 디어. 아하. 네네네. 세이크리드. 예. 네. 얘 니콜 키트만도 나오네요. 네네네. 그, 베리 베리 키간인가 그런가 보네. 그러네요. 네, 그런가 봐요. 베리. 이거 어,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저기 우리나라 키 말로는 베리 케오간이라고 써 있네요. 예. 약간 그 한국 사람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그 한국 약간 이상하죠. 약간 중동 사람 같기도 하고. 예. 하여튼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도미닉이 너무 짠하고 아, 이 그래서 영화를 보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걸 봐야 되겠네요. 이 영화를 봐야 전에 되겠네요. 아까 얘기한 같은 감독인데요. 요르고스 칸티모스. 그리스 감독이네요. 이 그래서 감독의 그전 영화인 더 랍스터를 먼저 보시기를 예,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랍스터 더 보고 랍스터를 킬링이요. 봐야 약간 이 킬링 디어의 세계관이랄까? 뭔가 이 사람이 만드는 이런 이상한 세계관을 아,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아질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얘기까지, 더 랍스터가 정말 희한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영화 보고 2015년 나면, 나오고 2년 뒤에 The Killing of a Sacred Deer를 했네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더 페이버릿, 우리나라 제목은 여왕의 여자인데 이걸로 저기 아카데미에서도 상을 받고 그랬어요. 아, 이걸로 좀 그래요? 많이 유명해졌어요. 더 페이버릿. 이게 원제는 뭔가? 아, 원제가 더 페이버릿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세 감독. 개를 다 봐야 되겠네요. 또 다 좋은 감독 좋은데요. 네, 다 감사합니다. 좋은데 일단은 그 순서대로 더 랍스터를 좀 먼저 보시기를. 저는 세 개 중에 더 만두 랍스터가 제일 순서대로 볼게요. 좋았거든요. 영화 만두 순서대로 쭉 보고, 예, 그 페이보릿으로 감독상 타고 그랬네요. 그 영화상도. 헐리우드 배우들하고,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하고 찍었어요. 영국 배우도 있고. 아, 이 연극 배우가 아마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을걸요? 더 더 페이브, 페이보릿으로 아닌가? 다른 영화로 올리비아 받았나? 콜만. 어, 네네, 이 사람이. 예. 이 제가 한번 사람, 볼게요. 다음에는 그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이 세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를 먼저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좋고, 뭐 저는 좀 요즘 영화를 얘기를 하자고 맨날 그러기는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박사님이, 이분이 요새도 다른 영화도 있었네요. 아, 최근에도 뭔가가 있네요. 개봉은 안 푸어 했는데. 싱스라고 만들었네요. 푸어 싱스라고 하나 만든. 음, 가여운 것들. 음, 음. 제목이 가여운 것들. 그네요. 음, 아직 개봉 예정이라 그러네요, 미국에서. 아직 예. 안 아, 나왔다고 그러고, 네. 로맨스 알겠습니다. 영화라는데, 요거는 조금, 이분 영화, 엠마 스톤도 나오고, 재밌겠는데요, 이것도? 이 감독 이름을 뭐라고 또 한국 요르고스 이름으로, 한국 표기로는 요르고스 란티모스라고 써 있어요. 그 세이크리드 디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떤 전설에 얽힌 역인 것 같아요. 이쪽 스코틀랜드 특히 작가의 동명소설이래요. 아 스코틀랜드 그래요? 작가. 아 네. 그게 스코틀랜드죠. 그러니까 그 켄트족에서 이 사슴 특히 사슴이라 그래요. 숫사슴 뿔이 아, 가장 신성한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 죽였어요. 사단이 났겠죠. 재밌을 것 같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최근 또 작품도. 그런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신화와 전설 쪽으로 또 나오지 않은 그러네요. 느낌이 네. 있지 더 않을까. 랍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 시네마스케이프 그 책에도 썼는데요. 예, 예. 정말 딱 요런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 영화에 대한 정보 없이 그 포스터가 너무 근사했어요. 그 더 어. 랍스터 포스터가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릴게요. 포스터가 너무 근사해서 순전히 이 포스터 때문에 그냥 아, 영화를 보러 갔어요. 아무 그 영화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그럴 수도 무슨 있겠네요. 영화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갈대밭에서 여자가 이렇게 에, 여기도 유명한 여자 두 명이 나오는데 갈대밭에서 이렇게 레이첼 선글라스 낀 웨 여자가 예, 예. 예, 선글라스 낀 갈대밭에서 여자가 수박 가는 그건가요? 네? 갈대밭에서 주인공이 걸어가는 그건 네네네. 뛰어가는 네. 도망가는 것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런 네네. 그 건가요? 장면. 네. 요게 포스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군. 이거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일까? 또 제목도 너무 이상하고 그래서 그냥 순전히 이거 보고 영화를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냥 포스터 하나 보고 그랬는데 와, 이거를 극장에서 보고 정말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었냐? 벌써 2015년 영화네요. 예, 예. 이 칸에서 뭐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그러고. 그렇게 이게, 오래 이게 저는 가장 기묘한 상상, 사랑에 관한 가장 기묘한 상상이라는 이 헤드카피도 너무 궁금했고, 요 포스터예요, 한국 포스터가. 그래서 순전히 이 감독도 모르는 사람이고 콜린 파월은 아는 사람이고 해서 그냥 아무 내용인지 모르고 보러 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약간 지금 생각하니까 요 감독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꼭 봐야겠네요. 이거 그, 박사님 좋아하실 거예요. 약간 예.
뭐 끔찍한 장면은 안 나오죠. 근데 요즘에 하도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요- 중간에 약간 끔찍한, 약간 나와요. 중간에 80%를 잠깐 한번 나와요. 그래도 어떤 워낙 설정 자체가 희한해가지고요. 예, 어, 재밌어요. 예, 요거 알았습니다. 보시고 킬링 디어를 보시기를. 봐야겠네요. 오늘 어디서 하나, 어디서 스트리밍 하나 보고 이건 오늘 좀 저녁 오래된 영화라서 아마 어딘가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아마존에 있다 그러네요. 예, 아, 아마존에 있고 네. 구글 플레이에서도 하고 네. 그러니까 볼 수 저는 있을 것 그 도미닉 보면서 도미닉에서도 그 영화의 킬링 디어에서도 콜린 파일하고 그 도미닉 역의 그 배우가 나오기 때문에 같아요. 저는 자꾸 그 영화가 킬링 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이거 봐야 되고 또 시야가 넓어질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박사님 덕분에 너무 내 오전에 취향의 봐야 영화만 되겠는데 자꾸 권해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또 궁금하게. 새로운 영화도 발굴해야 네, 되는데. 그렇죠. 또 새로운 음, 저기 감독도 만나보고 근데 지금 이 우리 얘기 네네. 이니셜 다시 돌아와서. 네. 감독 이름이 어, 맥도나인가요? 네네. 이 마틴 사람 맥도나인가요? 엄청 흥미로운 것 같아가지고 네. 아 그 현대 셰익스피어라고 네네. 어 극작가였다고요? 그러면은 네네. 극본도 많이 근데 썼을 텐데 영국 그 극단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연극 무대를 많이 올리고 그랬다고 해요. 음, 거기서 성공을 해서 이제 감독으로 데뷔를 했다고 해요. 근데 아마 이제 영화가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네. 하여튼 그이 마틴 맥도나 이 감독 영화는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극본도 좀 읽어보고 싶고 그러네요. 시간이 좀 저 중요한 새 영화는 다 보신 것 같은데. 새 영화도 중요하죠. 네네. 가장 최근 영화고 또 이 이니시린의 벤시는 여기 옛날에는 초기작은 어떤가 그래서 은근히 궁금해지네요. 그런 거 궁금하죠. 저도 그런 거 좋아해요. 한번 어떤 감독의 영화 한 두 편 정도 재밌으면 이 사람 맨 처음에는 무슨 영화를 찍었고 왜 이렇게 변했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오늘 즐거운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때 그 궁금하시다 그래서 독일 평론가들은 어떻게 네, 보나 네, 네, 궁금하시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 가지를 읽었는데 그중에 하나 간단하게 소개해 주면은 네, 약간 지금 그 음악가요. 그 주인공 두 사람 중에서 음악가 좀 창의적인 사람 음, 그 감독이 극작가였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창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창의적인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이 있다고 그래요. 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영향가 없는 사람은 좀 치워버리는. 그러니까 그 결과 그게 굉장히 별거 아닌데 나 너 안 좋아해 사실은 이런 말 한마디 음, 생각 없이 뚝 던지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 그런 것을 잘 보게 되었는데 여기 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우리도 아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지만 다 어떻게 실제 삶에서 나타나는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고 다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네요. 그래서 네, 그게 음, 저는 그게 이제 미처 생각 못했던 것이 그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그런 욕을 먹잖아요. 그 비인간적이라든가 뭐 네, 네, 그 자기 생각만 한다든가. 근데 그게 네, 밖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일에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음, 음, 사실 엄청나게 상처를 줬잖아요. 자기 네, 자신도 상처를 줬고 그래서 그런 음, 것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듯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밥 먹고 영화 평만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좀 우리 서 박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보는 시각이 역시 다르고 심오한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밥 먹고 뭐 영화만 보는 건 아니라서. 아니죠. 아니고 이제 이 평론가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네, 거고 네. 서 박사님 영화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너무 아는 게 많으시고 아니에요. 많이 본 거 너무- 외에는 좀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그 선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영화를 보시는 분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시고 그래서 아주 좋은 영화 너무 많이 소개받고 그래서 저의 그 눈높이도 덩달아서 조금씩 올라가죠. 뭐 영화 보는 게 굉장히 단순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영화 얘기를 아까 지금 소개해 주신 그걸로 할지 아니면 다른 영화를 할지 중간에 한번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오늘도 네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네. 박사님 일단 그 영화 보시고, 네. 랍스터부터 먼저 보시고 취향인지 아닌지부터 좀 먼저 알려주세요. 안 취향일 수도 있어서. 근데 뭐 여태까지 소개해 주신 영화 다 좋은 것 같았으니까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 네, 네. 잘 보내세요.